3교시 우리 겨울 2교재 개념학습과 적용학습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개념학습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문법에서는 의문 변동. 지난번에 의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사실 수능에는 의문 잘 안 나오고 10번 나오면 8번은 의문 변동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교체, 동화인 교체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 운문에서는 감정이입인데 우리 사실 공부했던 거예요. 실전 연습 해봅시다. 그리고 소설의 서술 방식에서도 서술, 대화, 묘사 이런 거 했죠. 그 다음 문장 연결의 표지 뭐 했는데 우리 독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합니다. 나머지 다 하고 독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넘겨서 의문 변동 보죠. 의문 변동이란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이거 한번 필기해 봅시다. 필기장 꺼내서 필기해 보세요. 필기장에 넘버, 문법. 여기 있는 내용은 소용이 없어. 문법 중에서 의문 변동. 이렇게 하고 의문 변동의 원리를 공부할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거의 안 가르치거나 못 가르치는 부분이야.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림을 그려볼 텐데, 자, 인간의 언어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랬지, 그지? 그죠? 여기 이 자리가 초성이고 같이 그려보세요. 여기가 중성이고 가운데서 나는 소리, 여기가 종성이라는 소리야. 그런데 이 초성에서 나는 소리는 자음이라 그랬지, 전부 다. 여기는 모음이 나고 여기는 다시 자음이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 때는 별 일이 생기지 않아. 그런데 이제 다른 음을 만나게 돼. 자음과 자음이 만나게 돼.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이 자리에 자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구조를 봅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소리가 나는 순서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연이어서 시간적으로 나는 거잖아. 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리의 본질은 모음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소리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흘러가면 절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한번 그려볼까? 소리의 순서대로 볼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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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자, 모, 자, 모, 자 이렇게 흘러가면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아. 일어날 수가 없어. 부딪히는 게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언어가 있어. 세상에. 전에 좀 힌트를 줬잖아. 인간이 내는 소리에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이 중에 종성은 포기하고 한다 그랬잖아. 그치? 일본어에는 은과 음과 응, 비음의 중간 소리에 해당하는 이런 응이 있긴 하지만 이거 외에는 종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예를 쓰면 이게 예를 들면 일본어예요. 그래서 일본어에는 음운 변동이 없어요. 생각해봐. 와타시와 한국군어 센세이 데스 이렇게 변동이 일어날 게 없잖아. 이렇게 오라니까. 다시 말하면 음운 변동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요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서.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번호를 매겨볼까? 첫 번째. 자, 요 밑에다가 적어. 우리는 요거 하지 말고 여기다가 다시 적을 거예요. 여기 음운 변동의 원리를 했잖아. 그 다음 음운 변동의 유형을 필기해 봅시다. 음운 변동의 유형은 첫 번째 교체가 있어. 이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해는 가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교체는 뭐냐면 A가 B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교체 축약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A와 B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내용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어도 직관적으로는 제일 이해가 잘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교체. 여기는 순서대로 합시다. 교체 축약 탈락. 탈락은 A와 B가 이렇게 만났을 때 B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A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네 번째 첨가가 있어요.
첨가는 A와 B가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C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기 쉽게 다시 한번 제가 써보면 여기가 B로 결과가 되는 거고 축약은 얘가 C로 합쳐지는 거고 탈락은 여기에 B가 사라지는 거고요. 여기 C가 이렇게 더 들어오는 겁니다. 자, 교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자, 국민을 보면 여기에 기역과 미음이 이렇게 만나서 이 기역이 이응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 기역이 이렇게 이응으로 변하는 현상, 교체입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일다를 봐. 예를 보면 리을 기역하고 디귿이 이렇게 만났잖아. 그죠? 여기 보여야 돼. 얘하고 얘 표시해보세요. 항상 요 자리에 이렇게 만났잖아. 그래서 얘가 탈락해버리는 거야. 아, 미안. 요거 밑으로 적으세요. 내가 무책임하네. 탈락이에요, 탈락. 미안합니다. 축약은, 좋다라는 걸 보면, 요 두 개가 만났잖아. 항상 종성과 중성이 만나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좋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뭐가 됐어? 티읕으로 이렇게 변했죠.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다를 봐. 예를 보면, 리을 기, 나뭇잎을 보면, 나무하고, 다시 더 정확하게, 나무하고 잎이 만났어. 그래서 뭐가 돼? 나뭇잎.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아니면, 더 정확하게 쓰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단어 내에서도, 이렇게 됐잖아. 그지? 여기서, 시옷하고, 나중에 할 거야. 이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리는 어떻게 나냐면, 나뭇잎, 이렇게 나요. 이거 어려운데 나중에 설명해줄게. 니은이 더 소리 나는 거야. 이거 니은 첨가라고 해. 이렇게. 물론 시옷은 얘로 변해버린 거야. 얘는 교체야. 근데 얘는 첨가야. 첨가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런데 최근에 수능에서는 의문의 개수 문제가 나와. 자, 교체는 A가 변했으니까 숫자의 변화가 없지. 0. 축약은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보여야 돼. 탈락도 마이너스 1. 첨가는 플러스 1. 이렇게. 의문의 개수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가 의문 변동의 유형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동화,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야. 동화,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를 공부해 볼게. 자, 필기해보세요. 요거는 다 필기해야 돼. 오늘은 요거 제 유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동화의 방향인데 여기는 한자들은 쓸 필요 없어요. 한자들은 쓸 필요 없고. 자, 순행이란 뒷소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뒷소리가. 이게 왜 순행이겠어? 이미 난 소리가 뒤에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연스럽겠지. 근데 역행은 완전 이상한 현상이야. 아직 발음되지도 않은 게 지금 발음될 걸 바꾸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국민을 봐봐. 아직 미는 발음도 안 되는데 먼저 얘가 발음될 거 예상을 해서 궁 이렇게 나는 거잖아. 그런 걸 역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상호동화라는 개념은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필기해보세요. 칼날, 국민, 독립까지. 동화의 방향. 필기책에다가 필기. 당연히. 교재는 그냥 연습용으로 쓰는 거예요. 필기는 교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반드시 공책에다 옮겨 적으면서 복습하세요. 정도라는 건 완전히 같아지게 되는 거. 여기만 적어도 좋아요. 같아지게 되는 거. 비슷하게 되는 건 불완전 동화라고 해요. 옆에 원리하고 왕능 예를 들어 보면 써보세요. 이렇게 보여주면 될까? 다 썼죠?
자, 그 다음 공부해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걸 할 거야. 먼저 비음화. 자, 써보세요. 비음화.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비음화는 아주 단순해. 봐봐. 듣고 나서 써.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비음화야. 아주 쉬워. 자, 국물 보면 욱 이게 비음으로 변했죠. 이렇게. 자, 그럼 비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비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비음화. 적어보세요. 비음화란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 다음 거 해볼까요? 자, 다 적었나요? 그 다음은 이제 유음화. 유음화도 들어봐봐. 유음화라는 것은 요 위에 하나 더 써볼게. 원리적으로 보자면 유음화도 뭐겠어?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변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런데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리을로 변할 수 있는 것도 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요거 지우고 자, 정리 좀 할게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이게 다시 정리하자면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되죠? 그러면 칼날 이게 얘입니다. 써보세요. 수업한다면서요 이제.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를 해봅니다. 별 3개인데 국외음화 듣고 해봐. 국외음화라는 것은 드, 트 이 소리가 이 모음을 만나서 즈으츠로 변하는 소리인데 이게 왜 변하는 거냐면 봐봐. 이게 구강 구조인데 이게 확대가 되나 혹시? 잠깐만요. 확대가 되네. 자, 보면 드트가 나는 소리는 여기야. 근데 즈츠가 소리 나는 곳은 여기거든? 근데 요 자리에서 나는 게 이 모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 모음이 있으니까 이 모음이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앞에 있는 소리를 끌어오는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혀가 요만큼 움직이기가 싫은 거야, 인간이. 그게 국외음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 두 가지 예가 중요합니다. 구지라는 예와 밭이라는 예가 되게 중요한데 이 국외음화는 음운현상 중에서 가장 늦게 생겼어. 언제 생겼어? 한국전쟁 이후에 생겼어. 그래서 북한에는 없어. 그래서 요걸 하면 개그맨들이 보통 북한 말이 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봐봐 이걸 있는 그대로면 어떻게 돼서 여는 데서 구디 이래야 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야야 구디 그럴 거 있네 이렇게 하지.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럴 거 있어 이런단 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같이 가자 이런데 북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디귿이 지읒으로 변하고 디귿이 지읒으로 변하는 게 아니야. 드가 드로 변하고 트가 추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왜 국외음화가 중요하냐면 얘가 정말 이상한 거야. 먼저 첫 번째 자음은 자음을 만나 변하고 모음은 모음을 만나 변하는 건데 얘는 자음이 모음을 만나서 변해. 이게 국외음화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음운현상이 있다는 것은 좋은 방식이 변하는 거야.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해도 주법이라는 것은 같은 음을 치면서 이걸 어떻게 치느냐의 문제인 거지 다른 것만을 치면 다른 음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국외음화는 좋은 위치가 변합니다. 완전 이상한 현상이에요.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역행이야. 또 하나 이거 뒤에 나오는데 이게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그리고 많은 교재들 심지어 서울대 문법 우리나라 문법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국외음화는 이모음이나 야, 여, 요, 유 앞에서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야라는 게 뭐예요? 야라는 소리는 없고 이 아잖아. 그치? 여는 이 어지, 요는 이 오고, 유는 이 우라고. 이 모음 때문에 변하는 거야. 이 모음 때문에. 그죠? 그게 원리적이고 훨씬 맞는 거야. 이 모음 때문에 여기로 변할 수가 없어. 그럼 뒤로 당겨가야 되는데.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외음화라는 것은 이 모음 앞에서 드트가 드트로 변하는 현상이고 대신 야요 요유 앞에 이가 있다는 것을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적어보세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공부해 봅시다. 위에 있는 거 제가 필기해 준 것만 알면 돼요. 자, 형태소 설명을 듣고 보세요. 자, 얘를 조금 더 쉽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고치고 시작할게요. 자,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가진 거야. 그지? 의문에서는 뜻을 구별해 주는 거지만 얘는 뜻을 가진 거야.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매우 중요해. 자, 보자. 나의 의자를 쪼개면 나의 의자 이렇게 쪼개지겠죠. 나의는 나의로 쪼개지지만 의자는 의, 자 이런 뜻이 아니지.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나의 의자가 형태소가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죠? 뜻을 가진 말소리의 최소단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형태소의 종류예요. 형태소의 종류에는 크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어.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해당하는 거냐면 써보자.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이거 다 여기 포함되는 것들이야. 혼자 쓸 수 있는 거지. 기억하기 쉽게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 문제도 나오는데 어휘 형태소라고도 해요.
이게 훨씬 더 좀 직관적이지. 보케뷸러리라는 뜻이고 이게 번역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고려대에서는 실질형 태소를 어휘형 태소라고 하고 형식형 태소를 문법형 태소라고 해.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지. 자, 그럼 형식형 태소에는 뭐가 있냐? 조사, 어미, 접사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자유롭게 머릿속에서 잡혀야 돼. 형식형 태소 그러면 조사, 어미, 접사. 조사, 어미, 접사라 그러면 형식형 태소. 생각해봐. 내가 며칠 전에 러시아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났어. 러시아에서 사는 그 한국에 유학하러 온 유학생이 깜짝 놀랐어. 이 친구의 엄마가 러시아에서 의사 한 달에 의사가. 근데 이거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겠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그 돈을 들여가 순위 필요 없대. 영어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알파벳가 다르거든요. 비슷해 보이는데 영어 완전 달라서 어순이 필요 없대. 근데 내가 딱 그러면 러시아어에도 조사나 어미 같은 게 있니?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지. 영어라는 단어는 우리 첫날 생각해봐. 영어라는 언어는 뭐야? 이 단어가 문장 성분을 획득하는 게 문법이라고 그랬잖아. 문장 성분이 뭘로 정해져?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단 말이지. 탐 likes bread 그러면 탐이 주어인 이유는 likes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어순이 상관없지. 왜? 문법적 역할을 알려주는 그런 이름표들이 있단 말이야. 탐, 브레드를 이런 말들이 있는 거지. 이게 형식형 태소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오래 배웠지만 영어에서 형태소라는 개념을 배웠니? 배우지 않았잖아. 영어에는 실질 형태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끝에 이렇게 말고 굴절어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어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형식형 태소라는 얘기야. 다시 오면 말의 중심은 체언과 용언이라고 그랬잖아. 체언에 붙는 게 조사, 용언에 붙는 게 어미, 그리고 일부와만 결합하는 게 접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 보면 실질형 태소는 그래서 혼자 쓸 수 있지만 형식형 태소는 혼자 못 쓰여. 너희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장을 내가 얘기해볼게. 형식형 태소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야. 가, 을, 얻다? 이런 문장이잖아. 형식형 태소만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가, 을, 얻다 그랬다. 이 친구 가, 을, 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게 형식형 태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형식형 태소는 100% 의존형 태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적지만 실질형 태소는 자립이고. 그런데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용언의 어간은 의존형 태소야. 실질이지만. 용언의 어간은 있는 그대로 하자면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야. 뒤가 변하기 때문에 어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조사, 어미, 접사는 형식 형태인데 이 중에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치우고 있어요. 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자, 필기해보세요. 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부분을 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했네. 문법은 이게 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감정이입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설 공부할 때도 이거 뭐야? 텔링과 쇼잉 이 얘기거든요. 다 했습니다. 자, 독서는 나중에 몰아서 다시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문법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적용학습입니다. 자, 모의고사를 보면 너희들 아직 본 적이 없잖아? 모의고사를 보면 이렇게 문법은 처음에 긴 보기가 하나가 나와. 하나를 읽고 두 개를 푸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나왔을 때 막 보고 있으면 이거 의문책에 이런 얘기구나. 1번을 볼게. 자, 의문의 동화는 인접한, 볼 때 판단해야 된다 그랬잖아. 인접한 두, 그지? 종성과 초성이라고 그랬지? 비슷하거나 이거 뭐야? 불완전동하고 완전동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그죠? 그런데 이런 걸 해설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줘? 봐봐, 비슷한 게 있잖아. 이렇게 해주는. 그게 아니야, 지금 이게. 2번, 의문의 동화로 좋은 위치, 좋은 방식. 이거 봐. 좋은 위치란 말이 왜 나오는 거야? 뭘 염두에 두고. 국외음말 하니까. 자, 그 다음 경제성. 이거 쉽게 한다는 얘기고요. 국외음화와 달리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두 음은 모두 자음이다. 맞죠? 이것도 관건은 뭐야? 여기 달리죠. 국외음화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항상 국외음화 관건. 4번. 국외음화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뭐 앞에서 일어나니까? 이 모음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3번. 국외음화는 동화의 결과로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모두 아니죠. 모음은 안 바뀌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 모든 얘기를 아까 거기다 딱 정리해 준 거야. 그렇게. 자, 2번 문제 보죠. 자, 문법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보기 예시는 분석하고 한다 그랬죠? 그게 어떤 의력인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1번이 5번이라고 해보자. 1번의 마지막 풀게. 자, 보자.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슨 현상이야? A, 비음화.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유음화. 얘는 국외음화. 이렇게. 그치? 자, 다 보려고 1번을 말니까 2번부터 볼게. A, 유음화, X. B, 비음화, X. 그치? B의 유음화 동그라미, 좋은 위치 X. C의 국외음화 맞는데 좋은 방식 X. A, 비음화 맞고 좋은 방식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완전. 이렇게 푸는 사람 못 봤지? 오랜 연구라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비음화였지? 비음화야, 유음화야. 계속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 그 다음 3번. 자, 이것도 줄줄줄 읽고 있으려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동화 동그라미 쳐보고, 그 다음 어디 동그라미 칠까? 비음화 이렇게 보여야 돼. 유음화. 그 다음 국외음화 이렇게.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문제 풀 준비가 안 된 거야. 자, 이것도 보자. 어떻게 한다고? 이거 눈으로 푸는 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푸는 거 아니야. 볼펜으로. 밭이 이렇게, 난리, X. 와, 이 문제는 좀 그렇다. 이거 모국어사니까 난리라고 누가 있겠어. 답이 3번이죠? 이렇게 풀고요. 4번 보자. 이걸 줄줄줄 이런 게 아니야. 봐봐, 어떤 선생님이 이런 수업을 하시는데 이 문제를 볼 때 이때 와서 순행과 역행을 정리하고 있어. 그럼 앞을 잘못 가르친 거야. 이건 알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순행과 역행이구나, 이렇게. 자, 봐봐. 종로는 어떻게, 순행 요거 변하지? 장녀는 요거 변하지? 둘 중에 하나겠네? 신라 요거 변하죠? 1번. 이렇게. 그죠? 선생님이 쓴 논문이 뭐라고? 객관적 지문 읽기와 전략적 문제 해결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다
다들 지문이는 얘기했지만 실제 판단은 어디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문제 해결 과정은 고민하잖아. 내용만 막 다르고 마치 사탕 과탐처럼 완전 다른 거야 그거는. 자 5번 이것도 국외음악 보자. 이 5번 문제가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아. 보자. A번 봐봐. 국외음악은 모음 이뿐만 아니라 여 앞에서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뒤를 잘 봐봐. 국외음악은 한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 B를 봐봐. 일어나지 않았지 이렇게. 그럼 아는 거야. 여기 안에서 B에서는 하는 거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얘기해줄게. 봐. 국외음악은 두 번째 음절에서 일어난다. 이거 봐. G 동그라미 치는 거다 이렇게 일어난다. 자 국외음악은 실제 형태를 결합해도 일어난다. D잖아. 어디 일어났냐?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는 거야. 이 내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확인하는 거야. 그냥 국외음악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요. 5번도 한번 해볼까? 국외음악은 다음에 하나로 축약된 다음에도 일어난다. 여기 축약된 다음에 일어났잖아. 이렇게. 그치? 다음에도가 아니라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만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잖아. 자, 이 문제를 내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선생님들이 또 정리해. 국외음악에 대한 이 내용들도 알아야 된다고. 아니! 이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이런 거. 완전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런 거는.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 예비고일이니까 나중에 무슨 일 다른 애 받아 이렇게 봐도 수업이 좋은지 판단해야 될 거야.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응? 나와 계속 공부하면 좋겠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같이 공부를 못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또 그러면 연락해. 어떻게라도. 선생님이.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경험으로. 이게 없으니까. 안 그러니?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중요해. 문법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다. 그 다음 6번 문제 풀어봅시다. 현대시네요. 5번까지. 자, 현대시도 연습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1번 또 아주 기계적으로 이제 1번 이렇게 쓰는 거죠. 나중에 보고 2번 A에서 2번 이제 문제 유형도 반복되는 거 알겠지? 표현 문제 나오고 그 다음 시어의 의미관계 나오고 시어 의미 문제 나오고 보기 적용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보기 바탕으로 보내. 여승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통해 일제 식민지 스탈 농촌 공동체가 몰락하고 자연세가 파괴되는 당대 현실을 그리고 있다. 빨리빨리 확인해야 돼. 이 작품은 가진 생계를 집을 떠난 지아비를 찾아 떠돌이가 된 딸마저 잃고 여승이 되어 머리 한 년의 기구한 인생을 짧아서 밀떡해보는 이 시에는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재구성하고 있다. 역행이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3번 가니까 자 보기 전에 이거 봐야 되겠죠? 봐봐. 감정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비유 현재 시제 상승과 하강 음성상승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만. 자 갑니다. 자 백석 또 나왔어. 정말 많이 나오지? 그지? 월북 작가였잖아. 향토적 호속적 뭐 이렇게 가봅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이거 봐. 현재가 아니잖아. 과거잖아. 가지치에 내음새가 났다. 이런 거 할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밑줄 치고 청각 수각적 이런 거 필요 없어. 나오지도 않았는데 쓸쓸한 나치 이거 정서고 옛날 같이 이거 봐. 비유법이잖아. 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 가야죠. 이거 비유적 표현 가는 맞아. 이렇게. 자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정서. 평안도 나는 서러워졌으니까 2번 가볼까 한번. A A는 자신과 십자대 삶을 비교. 말도 안 돼. 이렇게. 이거 말하면 내가 쟤보다 더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아니잖아 지금. 가끔 선생님들 보면 뭐 누구는 더 힘드니까 너희들은 그보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인생을 남의 불행을 내 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그럼 되겠니? 그런 건 진짜 안 되는 거야. 원희 상금반전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이거 봐. 파리한 네모예요. 이걸 느낌을 알까? 파리한 사투리인데 뭐야? 핏기가 없다는 얘기지. 힘들게 살아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을 달아서 가을병같이 차게 울었다. 섣불같이 나아간 지업이 기다 10년이 갔다. 지업이는 돌아오지 않고 의미관계를 꼭 파악해야 된다. 따라 할 수 있지 이거. 빨간색 없어져야 돼. 못한 거는 빨간색으로 해야 되고 지금. 어린 딸은 돌아올 것처럼 돌 묻으면 죽었다는 얘기네. 산꽁도 설계 오 감정이입이네. 여기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 있잖아. 감정이입도 맞아요. 이렇게. 산거래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떨어진 날 하강 모티프인데 상승은 없지. 이렇게 생각나야 돼. 이거 현재 시대도 없고 음성상징어도 없었어. 그치? 만약에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음성상징어가 있었다면 내가 봤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지문 분석력이야. 그럼 감정 아니 이입 아니면 비유란 말이야. 자 이제 2번은 풀었고 3번 볼까요? 여인이 금전팜에서 옥수수를 팔고 나가고 옥수수를 사는 것은 농촌공동체의 몰락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거겠냐 이게. 그치? 만약에 그렇다면 이 화자는 대선 나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지역경제를 위해서 옥수수를 사줬다는 얘기 아니야. 세모. 자 그럼 남은 문제가 뭐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표현만 남았잖아. 줄줄줄 보는 게 아니야. 감정이입하고 비유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를 볼까? 간편 이런 일을 맞았을 것 같으면 그녀가 누워있다. 가자미처럼. 비유잖아. 2번. 이렇게 푸는 거죠. 4번도 있네. 기억 미음. 이것도 기억 미음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못해도 빠진다는 얘기죠. 리을 보면 죽음이 임박해지고 있는 그녀의 현재 상황이죠. 2번. 이렇게 푸는 거죠. 4번도 있네. 기억 미음. 이것도 기억 미음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못해도. 자,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자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1번. 이거 제가 지나쳤는데 여기 4번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오면 병상에 누워 투병하는 그녀의 모습에 납작한 가재미를 떠올리고 있다. 보조관념이란 얘기지. 니은 가볼게요. 니은 나는 그녀 옆에 나란히 누워서 가재미로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나란히 눕는다 이런 거. 자 문제는 나왔겠지만 이렇게 뭐 악수를 한다. 고개를 기댄다. 등을 토닥인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렵진 않아 사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연민과 공감 이런 말을 떠올려야 돼. 쉽지 않아.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늘 문제가 돼요. 자 니은을 보면 자, 투병 중인 그녀에 대한 나의 연민과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 구체적 행동도 맞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 이거 봐. 가난인 거지. 누대니까 가게. 이 집안 자체가 엄청 가난했나봐. 디귿을 보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녀의 과거 삶 이렇게 인 거지. 핵심이 눈에 보여야 돼. 자꾸 이렇게. 알겠죠?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겨울에 수능 보는 날 우리도 수능을 한번 쳐보자고. 몇 점이나 나온지 1년 만에. 리을. 그녀의 숨소리가 느른 나울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이거 거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리을 보면 죽음이 임박해지고 있는 그녀의 현재 상황이죠. 그죠? 여기가 현재 의미가 있잖아. 나는 그녀가 죽음 밖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모양이네. 미음을 보면 죽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녀가 아니죠. 나의 태도죠. 이렇게. 그죠? 전에 뭐라 그랬어? 요즘 시가 화자의 것인지 대상의 것인지를 구별한다 그랬지. 정서 태도를. 이런 문제인 거라는 거죠. 2번. 2번? 그러네. 자, 봅시다. A는 시적 대상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거 없죠? 이거 지금 여승이잖아, 지금. B는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보세요. B는 뭐였는데, 여기? B가 여기에 있겠지? 요 나예요. 병든 그녀를 바라보는 나죠?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은 아니죠. B는 시적 대상과의 상호작용. 이거 아까 그런 거잖아. 똑같이. 연민과 공감, 교감, 이렇게요. 이렇게. 저 틀릴 뻔했네요. 틀렸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